여기 출구가 하나뿐인 미로가 있다. 이 미로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한쪽 길을 선택해 가보고 막히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을 가볼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쓰는 고전 컴퓨터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다르다. 양자 컴퓨터는 미로 입구에 사람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물을 들이붓는다. 물은 고민하지 않는다. 모든 길로 동시에 흘러간다. 막힌 길로 간 물은 멈추고 출구로 흐르는 물줄기는 가장 빠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단 200초 슈퍼컴퓨터로도 감당되지 않을 계산을 단 3분 만에 끝내버린 기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돌아가는 동전을 상상해보자. 이 동전은 지금 앞면일까 뒷면일까? 앞면이기도 하고 뒷면이기도 하다. 이것이 0과 1이 공존하는 큐비트의 중첩 상태다. 양자 컴퓨터의 초전도 회로는 그 자체가 마치 하나의 인공 원자처럼 작동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가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상태를 0과 1로 구분할 수 있다. 가만히 두면 바닥 상태로 가라앉아 있다. 이때 과학자들은 절묘하게 조절된 마이크로팝 펄스를 쏜다. 그 순간 0이었던 상태는 바닥에서 떠오른다. 보통은 1로 넘어갔어야 할 에너지가 정교한 펄스에 의해 중간 어딘가에 걸려버린다. 0도 아니고 1도 아닌 뒤섞인 상태, 중첩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상태가 되면 큐비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3차원 구, 블로우 구위의 좌표가 된다. 비트가 확정된 0과 1의 값이었다면 큐비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3차원 구의 중첩 좌표다. 큐비트가 늘어날 때마다 경우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겨우 300개만 있어도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흔히 양자 컴퓨터를 설명할 때 0과 1을 동시에 처리하는 중첩 때문에 빠르다 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우리가 결과를 보려고 측정하는 순간 중첩은 깨져버린다. 회전하던 동전은 쓰러지고 우리는 그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만을 보게 된다. 중첩된 값 중에 오답이 나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양자 컴퓨터에서 단 한 번의 측정만으로 답을 유도해내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상상해보자. 잔잔한 호수 위에 100만 개의 배가 떠있다. 이 중 딱 하나만이 우리가 찾는 보물선이다. 우리는 보물선이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 그 배가 보물선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은 알고 있다. 바로 오라클. 과학자들은 이 오라클을 이용해 호수 전체에 마이크로파를 쏜다. 그러면 99만 9,999개의 배들은 가만히 있지만 정답에 해당하는 배는 반응을 일으킨다. 파도의 부호가 반대로 뒤집히는 것이다. 이걸 위상 플립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전히 보물선을 볼 수는 없다. 확률은 위로 솟든 아래로 꺼지든 똑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바로 평균 반전. 오라클 과정에서 호수 전체를 보면 정답만 아래로 꺼져 있다. 전체를 평균 내보면 딱 하나의 값만 반대로 서 있는 셈이다. 이때 호수 전체를 평균선을 기준으로 통째로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평균보다 높던 오답들은 깎여 내려가고 혼자 바닥에 있던 정답은 평균선 위로 솟구친다. 오답의 진폭이 줄어든 만큼 정답의 진폭이 커지는 것. 이것이 그로버 알고리즘 진폭 증폭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오답들의 파도는 서로 상쇄되고 정답의 파도만 점점 커진다. 우리가 결과를 측정하는 건 바로 그 순간 100만 개 중에 유일하게 솟구친 그 배를 집어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의 핵심 계산 원리다. 다시 말해 양자 컴퓨터는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오답들이 서로 충돌해 사라지게 만들고 정답만 살아남게 만드는 기술이다. 흔히 양자 컴퓨터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인 것처럼 상상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양자 컴퓨터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이 자연을,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진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1년 리처드 파인만은 말했다. 자연을 시뮬레이션하고 싶다면 양자역학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어라. 자연은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여왔다.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빛 알갱이는 엽록소의 미로 속에서 한 번에 하나씩 길을 찾지 않는다. 이상하리만큼 효율적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에너지를 전달한다. 양자 거름이라 알려진 이 현상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 해조류, 박테리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다. 마치 살아있는 양자 컴퓨터처럼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몸속의 일부 효소에서도 화학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양자 터널링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의 생명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양자 현상들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0과 1이라는 흉내만 내는 도구가 아니라 이 자연을 이루는 법칙, 양자 세계의 언어를 담은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앞에서 겨우 피아노 악보 하나로 모든 소리를 붙잡으려 했던 건 아닐까. 다가올 미래 새로운 악보가 펼쳐질 세상에서는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아름답고 신비한 음악이 연주되고 있을 것이다.